자, 오늘은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다항식과 다항식끼리의 곱셈인데요.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법칙이겠지만 딱 하나 분배 법칙만 이용하면 돼요. 분배 법칙이 뭐죠? 자, 이렇게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있는 경우에 a랑 c랑도 곱해주고 a, d, b, c, b, d 이렇게 모든 숫자들을 한 번씩 다 짝지어서 곱해줘서 풀어주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좋아.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괄호를 풀어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보기 좋게 정리할 때 우리가 2번을 기억해 줘야 돼요.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말했는데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차수란 뭐였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였어요. 즉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하면 x가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3x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1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차,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차수라고 했는데 내림차순이란 건 뭐냐면 내려가는 차수의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로 이제 배열을 시키는 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자, 여기 동류항끼리 먼저 정리를 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x제곱, x, 상수항 이 순서대로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곱셈 공식에 이제 여러 가지의 공식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오는 이 공식들은 반드시 정말 달달달 바로 나올 정도로 외워줘야 돼요. 그냥 이거 뭐야? 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오실 때 노트에다가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만 한번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에 오실 때 이 노트에 지금부터 배울 곱셈 공식을 한번 정리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외워서 내일 올 수 있게 합니다. 아시겠죠? 숙제 안 해오면 이거 강의 안 들은 걸로 간주할 거예요. 자, 먼저 합의 제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이 제곱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해준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위에서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차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a-b 곱하기 a-b의 형태로 전개를 해준 다음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쭉 해놓으면 결국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공식들은 그냥 밑에 나오는 이 풀이 과정은 한번 왜 이렇게 나오나 보시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흔히 합차라고 말하는 공식입니다. 합차, 왜 합차냐? 똑같은 두 문자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전개한 결과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합차끼리 곱하면 밑에 전개식은 있죠. 이 전개식대로 계산한 결과 어떻게 나오냐?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두 개는 조금은 이제 특수한 건데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나중에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인수분해 할 때 주로 쓰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모든 공식은 정말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건 뭐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전개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의 형태로 나온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쉽냐면요. 자, 우리 여기서 좀 포인트는 x의 개수가 1이란 거죠. x의 개수가 1이란 건데 자, 일단 x의 제곱, 앞에 것끼리 곱했으니까 x의 제곱 나올 거고 x의 개수로 뭐가 나오냐면 뒤에 붙어있던 a와 b의 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으로는 뒤에 붙었던 a와 b의 곱이 나온다는 거. 요걸로 좀 기억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식대로 외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분배 법칙에 의해서 풀어주고 정리하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결과물, 이 공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좀 달달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활용입니다. 자, 활용은 별거 없고요. 방금 배웠던 그 4개의 공식들, 5개였나? 5개의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숫자들을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요 공식과 요 공식을 배웠었는데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혹시 우리가 숫자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자, 지금 예를 한번 볼게요. 101의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101 곱하기 101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1, 0, 1, 0, 0, 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귀찮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101을 쪼개는 거예요. 두 수의 합으로 100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 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은 방금 우리가 배운 요 공식의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2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의 형태로 하면 그냥 일일이 곱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100 빼기 1의 형태로 변형한 경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은 합차 공식을 이용했던 건데 이제 101과 99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같은 거에다가 더하기 1한 거, 같은 100에서 더하기 1한 거, 100에서 빼기 1한 거 이 모양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합차였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으로 바꾸면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사실 잘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밑에 나오는 요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사실 외우기가 쉬운 게 뭐냐면 앞에 외웠던 그 공식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이것들은 어떻게 나온 공식이냐면, 자, 앞에서 나왔던 공식에서 이항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외웠었는데, 자, 이 공식은 뭐냐면 2ab를 왼쪽으로 넘겨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만큼을 넘겼으니까 뺀 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거 넘기면 곱셈 공식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변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공식도 반드시 노트에 다 정리해서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자, 등식의 변형입니다. 식의 대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대입이 뭐예요? 대입이 주어진 식에다가 문자에다가 그 문자에다가 해당하는 숫자를 그냥 그 문자 자리에 써버리는 게 대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1번, 2번, 2번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먼저 만약에 식이 복잡하다면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시를 보세요. 자, 여기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요 놈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자, 무식한 친구들은 이 x, y를 지금 이 식에다 바로 때려 넣어버리는 거야. x 자리에다가 2 넣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서 바로 지금 숫자를 대입한 이후에 계산하는 방법. 물론 이 방법도 있겠지만은, 자,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쉽냐면 이 식을 먼저 문자 상태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죠. 문자 상태로 먼저 계산을 한 후에 보면 훨씬 식이 처음에 비해 간단해졌죠. 이때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것이 처음에 숫자를 대입하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하나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더 편하게 하라고, 식의 값을 더 편하게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식의 대입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아까는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했는데 이번엔 그 문자에다가 그 문자를 나타내는 다른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x만 남겨버려라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는 y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y를 x의 모양으로 바꾸어라 라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y를 지금 x를 이용해서 표현해 놨기 때문에 y가 뭐래요? 뭐랑 같대? x 플러스 3이랑 같대. 그러니까 이 y 자리에 y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어줘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계산 과정이 나와 있고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용어인데 y에 관하여 푼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y에 관하여 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즉 y는 다른 문자에 관한 식.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 아까 앞에 나왔던 거죠. 이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y에 관하여 푸는 겁니다. 자, 반대로 x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하면 x는 다른 문자에 관한 식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럼 이걸 x에 관하여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뭐의 형태로 넘겨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y 플러스 3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x에 관하여 푼다 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